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제가 나름 저의 채널에 상식 쑥쑥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 메타버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네이버와 쿠팡이 경쟁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발단의 시작은 쿠팡이 미국 증권 시장에 멋지게 상장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쿠팡이 망한다는 소리를 저도 5년 전부터 들어왔는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금 회수를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쿠팡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보란 듯이 미국 시장에 딱 하고 상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84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4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이 46조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쿠팡이 단숨에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점은 오늘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이버의 시가총액마저 넘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가 누굽니까?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합 IT 기업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시가총액인 63조 원보다 쿠팡이 높았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한국의 증권시장 사이즈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으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쿠팡의 증시 대비는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연간 물건을 결제하는 금액으로 네이버가 1위고요. 쿠팡이 2위입니다. 약 5조 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업체가 이커머스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경쟁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업체가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그럼 쿠팡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쿠팡은 이번에 상장하기 전에는 기업의 실적 공개에 굉장히 인색한 회사였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해오다가 이번 상장을 위해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쿠팡의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4배가 늘었습니다. 매출이 매년 20%만 늘어도 고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려 400%가 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쿠팡의 무서운 점인데요. 쿠팡의 이런 고성장은 기존 고객이 전부 락인 되었다는 것이 큽니다. 화면 보시면 고객 매출을 코호트로 분석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코호트는 집단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코호트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쿠팡의 고객이 얼마나 사용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16년에 쿠팡을 처음 이용한 고객은 5년 뒤에는 약 3.6배를 더 사용하게 되고요. 2019년에 쿠팡을 처음 이용한 고객은 그 다음 해에는 2배 이상 쿠팡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분석 자료가 없더라도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쿠팡을 좀 이용하다 보니 매달 2,900원씩 내는 와우 멤버십은 당연히 결제를 했고요. 이제는 웬만한 생필품을 쿠팡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분석이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평소 하는 멘트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인데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분의 멘트대로 우리 삶 안에 쿠팡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 조달금으로 5조 원이 생겼습니다. 만성 적자 기업이라고 놀림을 당하던 기업에게 갑자기 5조 원의 투자금이 생긴 것인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쯤 되면 외국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그 5조 원으로 전국에 로켓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시장을 석권하기 전에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쿠팡이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물류창고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판매자가 물건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포장하고 배송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쿠팡에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쿠팡이 물건을 직접 매입해서 이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녁 9시에 구매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물건이 우리 집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의 이러한 행보는 그들의 사업 철학이
쇼핑의 처음과 끝은 물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철학으로 뚝심 있게 로켓 배송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도 말씀을 좀 드려야죠. 사실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 1위 기업이지만 쿠팡의 이러한 진격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은 이커머스 구조입니다. 보통 물건을 사기 위해 검색을 하고 주문을 하면 배송이 되는 구조인데요. 네이버는 검색에서 우리나라 최강자이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장보기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장보기는 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가 진짜 편리한 점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면 한 화면에 판매하고 있는 오픈 마켓이 쫙 나오면서 최저가를 비교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저가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네이버만한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송인데요. 쿠팡이 저를 포함한 고객들을 아주 이상하게 길을 들여 놓았습니다. 원래 택배라는 것이 주문하고 다음날 오게 되면 땡큐고요. 좀 늦어지면 그 다음날도 오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주문하고 다음날 오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것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작년 10월에 CJ와 6천억 규모의 지분을 교환합니다. 서로 동맹을 맺자고 한 것인데요. 6천억 원 중에서 3천억 원은 물류회사인 대한통운과 그리고 나머지 3천억 원은 CJ의 콘텐츠 계열사인 E&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제법 되니까요. 다음번에 한번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쿠팡처럼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LG 생활건강을 포함해서 네이버에서 주문을 하는 8개 브랜드의 제품을 CJ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쿠팡처럼 이길 배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브랜드가 8개밖에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숫자로는 쿠팡이 커버하는 제품 수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쿠팡의 진격에 몹시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유통 강자 신세계와 롯데인데요. 롯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마트라는 강력한 유통망을 전국에 보급하면서 한국 유통시장을 꽉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커머스에서 쿠팡과 네이버에 밀려서 결국 사업이 축소될 것이 눈에 뻔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신세계와 네이버의 오너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중순에 네이버와 신세계가 2,500억 원씩 지분을 교환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게 되죠. 신세계 이마트는 최다 오프라인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강점은 신선식품입니다. 쿠팡도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쿠팡 후레쉬가 있지만 신세계의 쓱배송이나 마켓컬리보다는 제품의 질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도 온라인 전문몰인 쓱닷컴이 코로나19로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몹시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우려고 손을 잡게 되었고요. 네이버와 신세계는 화면 보시는 4개 부분,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그리고 백화점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배송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신세계 물류센터와 전국 7,3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길 배송을 넘어서 이마트를 활용한 당일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과 신세계 멤버십을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멤버십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달 4,900원을 내야 되지만 물건을 몇 개만 사더라도 포인트가 4,900원보다 더 많이 쌓이게 되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900원을 결제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하나 선택해서 한 달 동안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제휴한 CJ의 티빙은 벌써 네이버 멤버십의 컨텐츠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와는 앞으로 어떻게 제휴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이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오프라인 매장에서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라이브 방송을 활성화해서 쇼핑 부문을 키운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보유한 패션, 뷰티, 명품까지 전 라인업이 라이브 방송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네이버와 신세계가 강력하게 동맹을 구축하여 쿠팡에 대응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 구석에서 물끄러미 이런 상황을 구경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통강자 롯데인데요. 최근에 좀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19로 롯데의 주요 사업이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기업 문화로 인해 이 부분도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답답한 상황이 롯데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롯데가 이커머스 시장을 위해서 키우려고 했던 롯데온의 부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롯데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다시 한번 유통시장의 메인으로 등장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가 뭐냐면 지마켓하고 옥션인데요. 요즘에 이런 오픈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쇼핑 화면을 보셨겠지만 최저가 검색에서 나오는 수많은 마켓 중 하나가 된 셈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물류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쿠팡에 이은 시장 점유율 3위지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더라도 앞서 소개드린 쿠팡과 네이버에 직접 경쟁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하나 있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일단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선물하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선물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제 친구끼리 직접 선물하기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익숙한 시대니까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화면 하단 네 번째에 슬그머니 쇼핑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카카오도 결국 이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텐데요. 여하튼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향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여러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부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식 쑥쑥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관심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